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체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형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은 정치적으로 대의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자는 서로 단단히 결속이 되어 있어서 서로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를 잘 하려면 개인주의 사회여야 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충실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의제가 잘 되려면 시장경제를 잘해야 되고 개인주의 사회여야 되고, 이와 같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와 아주 상반된 체제가 바로 이 사회주의 체제죠.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아주 상반된 인자. 이거는 대의제 대표 민주주의지만은 이거는 정예제라고 해서 임명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대표를 중앙의 대표든 지방의 대표든 그 대표를 임명을 합니다. 어디서? 당에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당에서 가장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른바 홍전이라고 하죠. 붉은 홍,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의 전. 그래서 홍전을 가진 엘리트를 당에서 임명하는 제도를 정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복수정당제라든지 국민투표라든지 자유경쟁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를 안 하죠. 물론 선거는 하는데 형식적이죠.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도 유일정당만 인정을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그게 정예제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지요. 그러니까 시장경제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계획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이나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 또는 배급을 하는 겁니다.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정부나 당에서 결정해서 배급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만든 새로운 경제 체제입니다. 또 정예제도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선거라는 잘못된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없앤 게 정예제입니다. 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사악한 곳이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속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을 없애자 해서 만든 게 계획경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사회는 이기주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집단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집단의 자유와 권리가 더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집단주의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인자와 아주 상반된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도 1917년 탄생해서 1991년 사라질 때까지 74년간 강력하게 이 체제가 유지돼서 자본주의에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체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도 이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과 이 인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됐는데,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살아남았다 하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인자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우수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제보다는 대의제가, 계획경제보다는 시장경제가,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의제는 뭐 이 전제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장경제는 이렇게 무한 경쟁을 하고 영리를 추구하고 사유재산 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패 비리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반드시 계획경제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이기주의화 된다면은 집단주의만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인자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았다, 생명력이 더 있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차이점이 있다면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체제 운영의 탄력성.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의 체제는 자기네들의 이 인자로 구성된 체제가 유일한 체제, 절대적인 체제로 생각을 하고, 이 체제의 각각 내적 인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체제를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됐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계급 있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붉은 귀족이라고 그러죠. 노동자 농민들이지만 노멘클라투라라고 해서 굉장히 그 귀족적인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계급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는 빈곤의 평등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체제는 이 체제 운영의 결과 상당한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이 체제가 이제 이 체제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다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이 탄력성이 없으면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부러지고 만 겁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인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회주의 체제가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탄력성을 가지고 이 인자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한 수용 탄력성, 그리고 그 비판을 체제를 수정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정 탄력성을 보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교할 때요, 사회주의 체제는 이제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그럼 영원히 살아남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존재해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명력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거나 변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체제가 가장 완전한 체제다, 완벽한 체제다. 그렇게 되니까 이 체제를 끊임없이 이 가지고 있는 내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탄력성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대의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기울인다든지, 시장경제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경제는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자와 패자가 고착화된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이제 갈등 문제로 치닫게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경쟁만이 아니라 이제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경쟁, 이 경쟁을 통해서 낙오된 사람에게 재활의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그 소외되고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복지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만 시장 경제가 따뜻한 시장 경제가 되고 이 시장 경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시장 경제는 그러한 모순도 있지만은,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품화되지 않아야 될
이른바 우리의 인권에 관한 문제, 또 성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그 요소들은 절대로 시장에서 교환되거나 시장에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를 해결하려는 제도나 노력이 없으면 시장 경제는 굉장히 그 천민화되고 또 인간의 소외 현상, 인간의 인권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그런 모순과 그러한 비리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은 시장 경제는 오히려 더 큰 그 저항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이기주의화 된다면 개인주의 사회는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사회주의는 이제 물러나서 비판은 좀 이제 줄었지만 그 스스로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각각의 문제를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붕괴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이제 교훈이고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직접민주주의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국민 투표 부분도 국민 선거지요. 이 선거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선거를 해야 될 테고, 정당도 복수 정당도 좋지만 각 정당이 제도화되고 선진화돼서 서로 대등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우리가 그 중요한 기제로서 지방자치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만 대의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시장경제, 이게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알아야 시장경제의 과실도 얻을 수 있지만 시장경제의 모순과 이 공산주의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막스 레닌이 이 자본주의를 혹독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본주의 체제는 정말 이 노동자와 농민, 프롤레타리아들을 정말 인간 이하로 만든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여전히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 천민 자본주의보다는 보다 더 성숙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해야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건강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 또는 북한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또 변화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중국과 동유럽과 또 북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체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좀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더 그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정확히 봐야 그 해결 방안을 또 제대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체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